무언가에 홀린 듯 넋이 나간 한 여자. 왜냐하면 불과 몇 분 전 지인 남편의 바람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진실을 말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얘기를 꼭 해야겠니? 심지어 그 상대는 그래, 해. 얼른 해. 그 누구보다 무서운 직장 사수이자 변호사님 남편분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지상 원장님 차은경이었죠. 다른 여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녀의 대답은 네? 쿨함을 넘어 엘사의 빙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분이 왜냐하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그녀는 이미 한참 전부터 알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상대가 누군지도 그렇게 알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최사라. 차갑디 차가운 참교육의 서막이 피어오릅니다. 문 파트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또 최고로 잘 나가는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이자 변호사는 선생님을 대변해드리는 거고 판결은 판사 일, 재산을 주는 것은 선생님의 일.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티네이터 차은경에게 저만 믿으세요. F감성 오지는 열혈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등장하고 저만 믿으세요? 너무나 반대인 성격에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던 두 사람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여자 있어요. 제대로 엮이게 된 것이었죠. 알아. 드라마에서 보면 당사자는 오히려 눈치를 못 채고 주변인들이 먼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던데 실제로도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6개월 전 아직 외도는 꿈에도 모르고 있던 은경네 집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화목한 집안 그 자체였죠. 술이 좀 없구나. 없어요. 없어? 술이 없어. 허나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기가? 마트 어딘지도 모를 텐데. 그래, 당신이 빨리 다녀와. 보이지 않던 균열이 양이 많아 무거울 테니까 제가 같이 그을게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더라도 심리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아닐 거야 하니까 주변인들보다 늦게 확인하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뭐야? 이런 기능도 있어? 이거 뭐지? 나도. 달씨는 최원장 어디야? 작은 단서들은 외도의 발견은 주로 어디야로 시작합니다. 어디야라는 말이 참 별뜻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아주 친밀한 말이거든요. 누구야? 서서히 저 우리 병원장이지 뭐. 점심시간 지났는데 안 들어오니까. 의심의 씨앗을 싹트게 했고 설아씨, 요새 법원만 가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오는 길이 항상 막혀서 점심시간이 애매하게 겹치길래 그냥 식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고 자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절대로 증거 채집 과정에서는 알고 있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확신이라는 열매로 이것만 전해주세요. 10분에쯤 출근하실 텐데요. 식사 가셨나봐요? 아, 모르셨어요? 원장님 요즘 오후 진료만 하시는데. 커져가기 시작했죠. 맞네. 내가 깜빡했네요. 그렇게 제발 아니길 바라며 건넨 마지막 질문은 최 원장님 계시지 않았나? 원장님들 중에 최 씨는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녀의 희망을 확인사살하고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균열이 보이다가 결국 제 휴대폰 당신한테 있어? 오전에 로펌 사무실에 놓고 나왔어. 당신이 그걸 좀 갖다 주던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균열들이 자신이 찍은 적 없는 웨딩 사진. 퍼즐처럼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이런 일을 수천 번도 더 들어왔던 은경이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남의 일이었을 때와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일이었을 때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폰에 뜬 그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제 휴대폰 갖다 줬어? 계속 상담 잡혀 있어서 못 갖다 줘.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아까는 갖다 준다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바빠. 절대로 티를 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 남녀의 머리채를 잡는다던가 집안의 물건을 손괴한다던가 역으로 책 잡힐 만한 짓이요. 그렇게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그날 이후 그녀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무려 수개월간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고통의 터널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었죠.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리고 영겁의 인고 끝에 내린 그녀의 선택은 설마
이혼 안 하시려고요? 남편의 그래, 안 해. 외도를 안 할 거니까 한 변도 호들갑 떨 거 없어. 눈 감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둬요? 저라면 지금 당장 소장 넣고 사무실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썩하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은경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뭐 위자료 꼴랑 2천만 원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야? 간통죄도 없는 마당에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그 1차원적인 생각이 참 놀랍네. 티발시 세계 챔피언다운 10년째 내 일 처리하는 손에 맞는 비서랑 13년째 내 아이 케어하는 애 아빠랑 한꺼번에 다 내보내고 내 한 달 수입도 안 되는 2천만 원 완벽한 손익계산으로 그깟 위자료 받아 챙기는 게 맞아? 그래?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그거라도 하셔야죠. 현재 그녀에겐 그래도 변호사님이랑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모든 걸 걸고 싸울 만한 그래, 바람, 이유도 불법 행위, 용기도 더 이상 범죄도 아닌 정의도 그게 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유리는 그저 믿기지 않았죠.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 걔네들 필요해. 회사랑 집 말고 현실과 손익이 아닌 변호사님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지 물어보지만 회사랑 집이 그녀의 감정은 내 인생이야. 이미 고장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젠 허울만 남은 결혼기념일이었고 매년 같이 보냈던 호텔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이혼 절차 어떻게 할 거야? 이혼이었죠.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끌 것 같아서 온 거야. 결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혼. 이혼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뭔데? 뻔뻔하디 뻔뻔한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돼. 놈의 이혼 사유는 좋게 합의하자. 아니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거지.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소홀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 가정생활을 나 혼자 했지. 이에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제이한테 좀 더 신경 쓸게.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로 이혼하면 세상에 나만 할 가정이 있나? 그게 바로 이혼 사유야. 참고 또 참습니다. 나한텐 죽도록 힘든 상황이 당신한텐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그 다름이. 허나 이놈의 진짜 이혼 사유는 그깟게 이혼 사유야? 말투 저변에서 느껴지듯 이혼하면 전 국민이 알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잘난 와이프를 둔 결국 그거지? 하남자의 넌 이 와중에도 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됐다. 또 원점. 앉아. 그녀를 닮기엔 나 당신 부하 직원 아니야. 너무도 작은 그릇이었던 녀석은 내가 하고 싶은 대화는 단 하나야. 오직 뭔데?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양육권,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들 이혼무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알려줘. 허나 은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 바꿀 거야? 전부 내려놓은 뒤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맞춰주려까지 하지만 오버하지 마. 당신한테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트래쉬에겐 그럼 뭔데? 하자는 대로 한다니까? 그 무엇을 제안하든 속의 경일기였죠. 심지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제 당신 그녀의 마음에 나한테 아내도 여자도 비수를 꽂는 걸 넘어 제희 엄마도 아니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준비되면 연락 줘. 다음날 다음 달도 많이들 수고해주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한변도 이제 신권 상담 투입하는 거 맞죠? 유리에게 미션이 하달되죠. 5회째 찾아오는 상담자들 리스트를 신입들에게 넘기는 이유가 뭘까? 바로 깔끔한 처리. 수임 가능성이 없는 신건들을 좋게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수십 번씩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형 로펌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잡아먹게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 결심이라는 게 모두에게 할 말은 하는 유리자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언중유고를 조져버리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야! 잠시 후 5회차 상담자 오셨습니다. 비서이자 남편의 내연녀 최사랑과 마주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변호사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반년 전만 해도 단조로운 일상이었던 이 시간은 사라씨 오늘 예뻐서 그냥 봤어. 이젠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요하는 시간이 돼버렸죠. 데이트 있나 보네? 그런데 그때 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이 팍스년이 남자친구랑. 선을 넘기 시작한다. 남친이 있었어? 몰랐네. 이는 마치 모르셨구나. 은경에게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선전포고를 갈기는 듯했죠. 그래 나가봐요. 야트지가 안녕하세요. 첫 상담을 진행하게 된 유리는 저 이번이 5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놈의 술만 안 마시면은 술을 끊는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이혼 생각 없는 사람 돌려보내기 같은 미션 따윈 자, 조금 진정하시고 개같이 무시한 채 두려움만 남은 결혼 생활 정리하시죠. 재산 분할하시면 반뚝
가져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으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F 열정 하나로 제가 용기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폭풍 스피치를 시작한다. 자, 그렇게 여기에 사인하시면 끝나요. 이제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생애 첫 계약을 저만 따라오세요. 따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허나 5회차 상담자 정리하라고 했더니 수임을 했어. 굳이 그녀를 기다리는 건 어머님이 결정 못 하실 것 같아서. 사수의 어머님 아니고 박진숙 씨. 폭풍 잔소리뿐이었습니다. 한유리 변호사가 박진숙 씨 딸은 아니잖아. 이어서 이혼 결심은 당사자 몫인 게 맞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을 리드해줘야 하더라고요. 리드는 무슨... 은경 특유의 티바시 언어가 오늘 상담 마지막 회차라고 힘들 때 더 이상 징징댈 곳 없을까 봐 덜컥 계약한 거지. 이래서 회사 시스템이 중요해요. 유리의 마음을 회사 시스템 때문에 이혼 결심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응, 박진숙 씨. 그 사람 소송 중에 또 취하한다에 한두. 사정없이 쏘아댔지만 F 세계 챔피언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드리면 정신 다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선 안 되죠. 허나 은스트라다무스는 그래서 또 저만 믿으세요 했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말 따라오세요. 정의의 사도야? 오히려 한비야, 좀 솔직해지자. 유리의 본질적인 속마음까지 혼내주고 싶었던 거잖아. 정확하게 캐치해버리죠. 혼내줘야죠. 혼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 그렇게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은경이 선배민을 장렬하며 이혼에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지. 대화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변호사님은요? 유리자 또한 이혼할 자격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사회적 시선 때문이세요? 그대로 역질문을 선사하며 초라의 차변의 입을 봉인해버리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야말로 소중한 내 인생은 하루라도 잘 살아내야죠. 혼장의 티키타카가 오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음식물은 음수통에, 다시 쓸만한 물건은 오염 부분 잘 씻어서 분리수거통에.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 직접 분리수거는 해봤지? 천생연분 그 자체였습니다. 네, 저 자취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날 밤 유리의 의뢰인이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 그녀를 찾아오죠. 은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대로 그 인간 나 없으면은 늙고 병들어서 똥 닦아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직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늙어서 똥 닦아주려고 결혼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딸도 내 편이어서 저 인간 완전히 혼자 될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인간 늙으면 병수발은 누가 해주나 싶고 그저 도루마무해버리죠.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에 유리는 정 그렇게 불안하시면 제 전화번호 지금 남편분에게 넘겨주시고요. 저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박진숙 씨는 남편 번호 그냥 차단해버리시고요. 특단의 조치와 함께 연락까지 안 되면은 아주 그냥 미쳐 날뛸 텐데. 괜찮아요. 또다시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1시간 뒤 그녀의 행동에 빌런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내가 마누라한테 욕하는 거 봤어? 남편이란 장자는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가끔씩 지 마누라 한 번씩 패고 그러는데 나는 미안해하지도 않던데? 그야말로 나는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아이고, 표창장이라도 드려요? 헛웃음을 짓게 하는 구시대의 산물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밥 차려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잘하셨어야죠. 유리가 단 한마디를 치지 않자 그는 결국 너 이거 당장 그만 안 두면 확 죽어버린다. 협박까지 시전하죠. 죽여버린다고요? 죽어버린다고. 그렇게 열정이 폭발하고 있는 그녀 앞에 또 다른 선임 변호사 우진이 등장합니다. 변호사님. 그는 은경과 정반대의 타입으로 한면 저기 뭐 신건 수임했다며. 늘 부드러운 리더십과 함께 야 잘했네. 이거 쉽지 않은 건데. 후배들을 복돋아주는 차 변호사님은 수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혼팀이 윤활유 같은 존재였죠.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나 용기들이 없나?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우진은 마치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거든. 의미심장한 멘트를 시전합니다. 사실 그 또한 유리와 비슷하게 혼장을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정우진이 술을 다 사달라고 하고. 허나 유리와는 달리 근데 원장님은 왜 갑자기
자문 그만두시는 거예요? 선배랑 사이가 안 좋아? 자신이 먼저 뭔 소리야. 바빠서 그러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그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감정 표현 같은 건 거의 안 하지. 그런 거 해서 뭐해. 물론 타고난 성정이 그랬지만 어디든 한 군데는 좀 하고 살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 외롭잖아요. 그녀를 위했기 때문이었죠. 정변 결혼 안 해봤잖아. 두 사람은 부부는 어쩌면 직장 동료나 친구보다도 훨씬 이해관계가 깊어. 그래서 감정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존재할 필요도 있어. 장기 관계니까. 분명 선을 지키는 사이였으나 근데 결과적으로 선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변호사가 된 순간부터 가족보다 긴 시간을 보낸 사이이기도 했기에 뭔 뜬금없는 소리야.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내가 선배한테 도움되고 싶어 하는 거 알죠? 애틋한 관계였죠. 뭐라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한편 같은 시각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낸 그녀 앞에 익숙한 빵댕이가 아니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하죠. 뭐야? 알고 보니 설마 여기 사는 거야? 류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래. 이 팍스령과 엄마는 어머니도 됐네요. 아유 그러게요. 좀 보네요. 짱친을 먹은 상태였죠.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인연이에요 참. 인연은 무슨. 오늘은 남자친구분이 없으시네요. 훤칠하니 잘생기셨던데. 이는 유리 입장에서 제발 아무하고나 친한 척하고 다니지 좀 마. 아무하고나라니. 너희 회사 사람이고 이웃인데. 과거의 PTSD가 이웃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아빠 내연녀였던 거 잊었어. 진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엄마는 평생 해왔던 공부처럼 아빠 바람 폈을 때 남녀라는 관계에 왜 이혼 안 하려고 했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공부 잘하는 네가 나 때문에 괜히 피해볼까봐 망설였지. 도무지 네 아빠도 이해해보려고 했고. 이론 따위가 먹히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해. 와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이혼을 못할까 진짜. 아우.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 중인 유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박진수님 바로 내가 말했잖아. 뒤질지도 모른다고. 지난밤 죽어버릴 거라 협박했던 의뢰인의 남편이 죽어버린다.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정말로 자살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어. 가요 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유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병원 잘 다녀왔어? 어느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신입 변호사만이 남아있었죠. 이제 사건은 처리를 어떻게. 일단 둬봐. 허나 선배인 은경은 사망하면 상속으로 넘겨서 처리해야 하고 사망하지 않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취하를 하든. 완벽한 사후 처리를 알려줌과 동시에 변호사님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 소장 받고 목숨 끊는 사람들 많아. 비록 감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마치 해답지 같은 근데 그거 변호사 잘못 아니야. 그녀 특유의 위로를 건넵니다. 그럴까요? 고소장 받고 자살하면 검사 때문이야? 세무서 독촉장 받고 자살하면 세무공무원 때문이야? 아니잖아. 하지만 물론 망설이던 의뢰인을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으로 설득해서 이혼 결심하게 한 거. 티발시스러운 팩트폭행도 함께였죠. 그거는 안 했어야 돼. 허나 유리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매번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의뢰인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실 제발 저희 엄마 이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은경 또한 전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의뢰인이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 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단지 인격을 좀 분리해봐. 변호사란 직업이 변호사 한유리랑 인간 한유리. 인간 한유리가 한 생각을 변호사 한유리가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항변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 고용된 당사자가 남편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야 해. 법적 대리인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한변? 비록 혼난 것 같지만 네. 어중간한 감성적 위로보다 나름 위로한 거다? 훨씬 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녀만의 실질적 위로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의 남편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소송은 그 사람 소송 중에 또 취하한다의 한 표. 취하할게요. 사전의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번 일로 제발 남편분이 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때 아유. 은경이 등장합니다. 변호사님. 이어서 희망찼던 분위기를 이번 일로 남편분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갖지 마세요. 절망 그 자체로 아마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될 겁니다. 뒤바꿔버리기 시작하죠. 뭐지? 와지 같은 인간.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그 이유는 상담 횟수 상관없이 다시 오시면 저희가 사건 잘 진행해 드릴 거니까.
아셨죠? 이 상황까지도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전부 다 예측했던 그녀가 앞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고 훗날을 위해 그때는 제대로 결심하고 이혼하게 돼 있어. 고객유치 작전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이는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앞만 보게 되는 순간이. 직감이자 촉이었죠. 이은경은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병을 만들어 주셨네요. 내가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네 아빠도 이해해보려고 했고. 변호사님, 지난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를 부부는 도대체 뭘까요? 은경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변은 가족이 돼버린 남. 단 한 문장이었죠.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또 왜? 왜냐하면 이곳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혼팀에서 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백 번을 생각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수천 번을 곱씹어봐도 저는 자신은 이혼 사건을 하기에는 실처럼 얽힌 남녀의 치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결심입니다. 이은경은 그래 가. 아주 끝까지 쥐어들어 가. 존내 삐져버리는데 그리고 변호사님, 또 뭐? 심지어 그 와중에 최 실장님 집에서 원장님 저녁 식사하고 다니세요. 외면하고 있던 소식까지 접하게 되죠. 아예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유리가 굳이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최 실장님 일 마지막으로 남아 오지랖이 아니라 변호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녀를 돕고자 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단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은경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포스트잇에 적힌 주소 앞에 와 있었죠. 그리고 늘 머릿속에서만 상상했던 두 연놈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그녀의 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대로. 에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에게만 했던 배려, 아이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어주세요. 나에게만 했던 따스한 말은 이제 다른 여자에게 전달되고 있었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죠.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서있던 그녀는 결국 어느 순간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돌이킬 수 없는 앞만 보고 가게 되는 순간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몇 분 뒤 떠날 일만 남은 유리 앞을 은경이 막아서죠. 변호사님? 네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 나 그거 좋아. 자신과는 정반대임. 혼내주고 싶댔지. 그거 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누구보다 믿음이 가는 한유리 변호사에게 사표 수리 안 했어. 자신의 이혼 소송을 한대는 게 사건 맡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어서 소장을 열어보던 유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외도의 증거가 58,000% 승소 수준으로 싸그리 모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이 짓인데 증거도 안 모았을까? 본래의 의도는 이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안 하려고 모았던 거야. 완벽한 방어를 하기 위한 알다시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니까. 그냥 방어 카드였지만 그 증거들로 이혼 막으려고 했어. 이젠 근데 달라졌죠. 눈으로 직접 보셨군요. 직접 보고 느낀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 보니까 수개월을 참아왔던 그녀의 마음을 지난 몇 달간의 내 다짐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불과 1시간도 안 돼 무너뜨렸습니다. 힘드셨죠? 그리고 나 차은경이야. 위로는 됐고. 그럼 제가 뭘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그녀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 쇼를 보여주자. 모든 플랜은 짜여져 있었죠. 스타 변호사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혼 쇼요? 어차피 법정 재판이나 언론 재판이나 다 증거에 사실관계 끼워 맞추는 쇼잖아. 전 국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해보자. 남편을 참교육하는 2014년판 이혼 트루먼 쇼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 인트로는 법원 송달관입니다. 최사라 씨가 누구세요? 직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다 이 씹새끼야. 불려우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야잔. 좋다. 차 변호사님 오십니다. 은경의 등장만으로도 팍스려는 벌벌 떨기 시작하고 그런 그녀를 지그시 응시하던 은경자는 사라 씨 내 방으로. 우리 할 얘기 있잖아. 쥐팬티 마려운 소환술까지 시전해버리죠. 그렇게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결의에 찬 그녀는 그냥 둬.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으며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다는 사실을 앉아. 단 두 마디로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어진 질문에서조차 네. 이 사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불려우에겐 단 1g의 틈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걸 제가 변호사님한테 말해야 되나요? 사라 씨가 생각한 결말이 뭔지 뭐 어떤 계획이었는지 말해봐. 뒤지기 싫으면
궁금해서 그래. 심지어 고민 끝에 입을 뜬 그녀의 대답조차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은경에겐 저희는 그냥 뭐? 수천 건 이혼 케이스에 뭐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하게? 설마? 셀 수도 없는 내연녀들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일해. 견문색 폐기 사용자였죠. 일은 잘하니까. 그야말로 숨쉬는 공기조차 승진 심사 얼마 안 남았잖아. 그녀가 지배하고 있는 듯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왜? 이거라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 지리는 카리스마였습니다. 근데 왜 그리고 사라 또한 은경에게 저한테 사라씨 그러셨어요? 남편놈과 똑같은 다들 최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엄청난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내가 그 대사 나올 줄 알았다. 남아있던 자존감마저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렇게 궁금한가 봐. 처참히 박살나고 맙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기 내연녀 아니었어? 정답입니다. 박스련이 무슨 말을 하던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이미 남 같은 사이였잖아요. 이미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엔 아니 남보다도 못한 뭐 학원 다니니? 박스의 다음 행동, 대사, 생각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와? 전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스련은 런을 박는데 그와 동시에 은경의 눈에선 이양불고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심지어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선장을 받은 남편과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동시에 받았네. 누가 커플 아니랄까봐.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냐? 분명 같은 패턴이었지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까와는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차원이 다른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내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했어? 찢어지는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려고 니네 로펌 자문하라고 한 거니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망상과 가시돋친 말들은 창의적인 사람이었네. 은경의 모든 곳을 당신 정말 질린다. 내 선택이 맞다는 걸, 당신을 노는 게 맞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줘서 고맙네.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죠. 저기요. 그야말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혼에 통달한 그녀도 제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 변호사? 혹시 쪼르르 정우진한테 간 거야? 버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뭐? 허나 중요한 건 이혼 쇼는 이제 시작일 뿐이란 것이었죠. 한편 새 출발 새 마음으로 출근한 유리는 진짜 변호사님만 알고 계세요. 사라씨가 내연녀라는 소문이 돌아요 지금. 사무실의 분위기를 파악하자마자 은경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근데 왜 하필 저예요? 굳이 그만두려는 자신을 저 소송 수행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변호사로 수임했던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역시 유리의 열정적 태도를 높게 산 난 딱히 변호사 필요 없어. 이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새끼 뭐야? 하지만 그럼에도 근데 은경에겐 한 변은 필요해. 유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왜요? 나랑 다르니까.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한 변은 나랑 다른 생각과 시선을 가졌어. 해결 방식도 다르고. 그녀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었죠.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해두자. 이어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전 VIP 상담 시간 다 됐네. 가자. 지금이요? 자신의 변호사 한 변의 성장을 위한 은경자의 스파르타 교육이 시작되죠. 주식의 반을 달랍니다. 제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상장시킨 회사인데요. 이번 의뢰인은 기러기 아빠로 산 지 10년이에요. 상당 시간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었고 근데 5년 전쯤에 이미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 내용 합의서로 남기진 않으셨죠?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자연스레 아내와 소원해진 것도 모자라 바람 같은 게 있었어요. 한인교회 소문 다 퍼졌대. 둘이 맨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아내의 외도 정원까지 포착하며 피곤해서 못 살겠어. 당신이랑 나 끝내자. 진심이야? 애들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서류는 그때 가서 정리하고, 그리고 만약 내가 바람을 폈다면 그거 날 외롭게 했으니까.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래놓고 회사가 상장해버리니 말을 바꾼 거군요. 현재의 아내 측은 재산 분할 청구 과정에서 큰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 났겠죠. 주식의 절반은 받아야 한다는 뻔뻔한 입장이었습니다. 주식의 반을 줘야 되고 뭐 그러지 않죠 설마. 그런데 어느새 은경은 상대는 23년간 쭉 혼인 중이니 주식도 반반 나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예요. 우리는 상장 시점이 남남으로 살기로 한 이후이기 때문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기고 지는 건 입증에 달렸습니다. 완벽한 1티어 이혼 변호사 모델을 원한 상태였죠. 입증 방법은?
일단 통신사 사실조회에서 5년간 주고받은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부터. 애들 문제로 전화 자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혼인 파탄의 증거가 돼? 그야말로 그건 기록이 있는 경우고, 혹시 통신사 기록이 아예 없다면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는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유리의 요즘 통신사 사실조회 기록 자체가 안 와. 혼을 쏙 빼놓는 생각한 입증 방법이 그게 다야? 엄청난 강도의 그러면 실전 교육이었습니다. 장현성 씨 부모님을 증인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그 장현성 씨가 지난 5년간 자신의 어머니와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하셨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부모 진술서를 증거라고 내밀면 판사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엄마랑 산 게 왜 꼭 혼인 파탄의 증거야? 와이프 외국에 있는데. 유리는 다시 퇴사가 마려워지기 시작하고 의뢰인의 하소연 속에서 반짝이는 생각을 해내란 말이야. 날 가게 해줘야 생각을 하지.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변호사니까 그 뻔한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그녀에게 잠시 들었던 이래서 내 사건 잘할 수 있겠어? 일만의 정, 아니 창의성을 발휘해봐. 알겠어? 5만 정, 아니 5만 8천 정이 다 떨어지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며칠 뒤 1차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 이 사건의 피고와 원고는 기러기 부부가 아닙니다. 기러기 부부가 아니면요? 별거 부부입니다. 은경은 서두부터 기러기 부부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데 사정상 거주지만 다른 부부이고, 별거 부부는 이미 혼인이 파탄나 따로 살고 있는 사실상 남입니다. 판사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보지만 판사님,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애들 아빠입니다.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지니까 지금 갑자기 별거였니 성관계가 없었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바람도 피웠잖아. 다 얘기해. 너 왜 자꾸 쇼하냐? 당신이야말로 쇼하지 마. 원고 측 또한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네. 칼을 갈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증거 있어? 심지어 재판장님,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하기엔 생활비가 쭉, 그것도 꽤나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그러네요. 심지어 출입국 기록상 2년 전까지 매년 2, 3회씩 미국을 왕래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까지 준비돼 있었죠. 별거다. 입증하셔야죠. 입증을. 다음 기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말은 돈 보내고 계세요? 예, 당연하죠. 한 달에 2,500 정도 생활비. 표면적으로 봤을 땐 모두 팩트였습니다. 싹 다 끊으세요. 곧바로 은경이 승소를 위한 피드백을 남기지만 그럼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또 모자라면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있고. 가장이란 책임감이 아까 당연하다고 하셨죠? 거부 반응을 일으켜버리죠. 애들 와이프분에게 생활비 풍족하게 지급하는 거 당연한 거고, 맨하튼에 집 사주는 거 당연한 거고, 헤어지고 나서도 생활비 수천만 원 보내주는 거 당연한 거 맞습니까? 예, 그녀는 제가 늘 해오던 거라. 그 논리대로면 그러세요. 이번 재판 또한 그럼 상장한 회사 주식 반 나눠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가장, 책임, 핵폭탄을 선사합니다.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그야말로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끔 20년간 학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 주식은 반 못 주겠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황당하지 않겠어요? 의뢰인의 말문을 자동으로 막히게 하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완벽한 논리였죠. 네, 그래요. 나 가장으로서 이 정도 된다 그런 인정 욕구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뭐 나쁩니까? 저도 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니 가장이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뢰인을 포함한 받아들이세요. 차은경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이어서 박 대리님, 장현성 씨 사건 있는 날 겹치는 다른 사건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그 대구 재판 내가 가야 한다고 하고 2차 기일을 연기해버립니다. 네,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해줘요. 역시나 그 이유는 지만하는 가운데 한시라도 그녀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유리가 저 말씀하신 대로 차 뽑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태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고속으로 런각을 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셔틀 없는 날이라고 하셨죠? 아, 근데 제가 다음 일정이 저기 유리에게 잠시만요. 선배의 마수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현미야, 나 정말 미안한데 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설마. 정답입니다. 오늘 체험학습 있는 날이라 제이 직접 데리러 가는 날인데 내가 깜빡했네. 한변이 학원까지 라이드 한 번만 해주라. 제가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은경에겐 제이 아빠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 내 사건 변호사인 거 잊지 않았지? 거절할 수 없는 이유 하나 만드는 것쯤은 소송 중에 엄마가 애 못 데리러 간다고 아빠한테 부탁해? 뭐 약점 잡힐 일 있어? 누워서 유튜브 보기였죠. 그렇게 예정에도 없던 은경준이와의 동행이 시작되는데 5분 늦게 오셔서 시간이 애매해졌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시간. 이미 그 말투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운전에만 집중하시죠. 그리고 변호사가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건 좀 신기하네요. 은경의 친자식인 것은 뭐라고? 병대는 시계도 안 오고. 58,000% 확실했습니다. 차부터 사요. 시계도 사고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항상 체크. 그야말로 너 리틀 차은경이구나. 리틀 김지상이거든요? 저 엄마 안 닮았어요. 빼박 차은경 판박이었죠. 심지어 완전 똑같은데.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대요? 뭐가? 이혼이요. 엄청난 눈치꽃은 물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긴 다 알면서 유리를 뛰어넘는 진짜 모른다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나 데리러 온 거 보면. 소름 돋는 통찰력까지. 너 참 은경의 생각보다 엄마 많이 닮았다. 딸은 아주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차변호사 어딨냐고! 차변호사! 로펌 대표가 친히 은경을 찾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최대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변호사이자 방송인 씨. 그녀의 남편과 비서의 외도로 그녀가 소속된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D가 떠들썩하다고 한다. 이혼 변호사의 이혼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차변! 그녀의 지금 이거 찌라시. 이혼 찌라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허나 차변은 단 1g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일부 사실입니다, 대표님. 모두의 앞에서 오피셜을 날려버리죠.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순간이 치명적인 사람은 다른 사라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각오한 은경에겐 일단 내가 여기 정리해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정변이 왜? 내일이야? 이 정도 소동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혼팀 수익 올리랬더니 이제 내부에서 조달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차 변호사님 대답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때 대표님, 말죽거리 버거형 뺨치는 다들 보는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진의 커버가 이어집니다. 이거 사실 확인 거치지도 않은 찌라시고 또 사실이라고 해도 사생활인 건데 로펌 대표를 앞에 두고도 명예훼손 질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우리 회사 명예는, 내 명예는! 한 일도 쫄지 않는 수습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은경의 측근다운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주죠. 아니, 10년 넘게 매일 얼굴 본 선배 이혼 소식을 이 찌라시 통해서 듣게 해요? 나한테는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하지만 은경은 변호사? 혹시 쪼르르 정우진한테 간 거야? 아끼는 후배를 정우진, 남편의 열등감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유리에게 수임을 맡긴 상황이기도 했죠. 몇 시간 뒤 이번엔 남편이 그녀를 찾습니다. 현재 그의 요구 조건은 전 국민 가십거리 되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끝내. 조용히 합의를 보는 것이었죠. 굳이? 왜?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이에 그녀는 커플끼리 같은 변호사 쓰는 거 판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 변호사까지 같이 쓰면 꼭 한 쌍의 바퀴벌레 같잖니? 조롱으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제이 생각 안 해? 자식을 무기 삼아. 당신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제이 엄마 자격이 있어?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네가 자격을 얘기해? 일단 가스라이팅에 휘둘릴 은경이 아니었죠. 제이 생각은 이렇게 되기 전에 네가 먼저 했어야지.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논리에 쓰레기의 아가리는 자동 셧다운되고 저기요 김지상 씨?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다시는 내 딸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 모든 분노를 담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기 따위는 없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었으면 굳이 소장을 넣었겠니? 김지상이란 남편은 대응 잘해서 제대로 싸워. 그녀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죠. 당신 내가 후회하게 해줄게. 그런데 차은경 변호사 어디 있어요? 아직 은경을 찾는 손님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미세 원고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길 변경했던데. 법적 공방이 길어지자 서로 이렇게 질질 끌 거 없이 합의해요. 합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경은 내가 양보해서 선심스듯 행동하는 원고를 봐주기엔 합의 안 합니다. 극한의 앵그리 모드였고 합의는 무슨 합의입니까? 그녀만의 뭐 대단한 양보라도 하듯 주식 30%만 달라 들어보나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비 없는 팩트 폭행이 시작되죠. 반 안 줘도 된다니까. 많이 양보했잖아요, 내가. 입장이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는 30%가 아니라 1%도 안 드리는 게 목표라서. 그리고 그러고도 그 인간이 아빠 자격이 있어요? 돈만 벌면 아빠입니까? 아주 익숙한 쓰레기들의 자직팔이 멘트가 들려오자 자녀에게는 갈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돈만 벌면 아빠냐는 말과 58,000배는 더 강력한 헤어질 때 더 달라는 지금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치사랑 초과의 팩폭이 한번 돌이켜보시죠. 쓰레기에게 전달됩니다. 걱정스럽죠? 날 한번 지대로 잘못 잡은 원고였죠. 몇 주 뒤 2차 재판날이 다가오고 아이고, 차은경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김지상, 그는 최사라 대리인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였죠. 예, 그러시군요.
시끄러워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끼리 싸우지 말고 합의 갑시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은경자에겐 제가 대리인입니다. 앞으로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죠. 그에게 절대로 꿀리지 않으며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얼굴이시다. 비록 착하고 만만하게 생겼지만 그럼 저흰 재판이 있어서.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제 곧 정년퇴임 앞둔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얼굴에 한 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판을 미루면서까지 준비한 진술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은경의 필살기가 등장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원 피고의 둘째 딸 장아름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장현성 씨 막내딸과 컨택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막내딸의 진술서였습니다. 5년 전쯤 부모님께서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편지 속엔 너희 엄마 아빠로 계속 살 거지만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는 부부로서는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요. 완벽한 증거가 들어있었죠. 말도 안 돼요. 어른의 말 하나 듣고 판결하실 건 아니죠.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그리고 은경은 진술서를 쓴 시점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이 점을 미리 캐치하고 저희에게도 막내따님의 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일 지난 거 확실하지? 네, 성인 되었고 저희 쪽에 유리한 진술서 받았습니다. 막내딸의 생일이 지난 이유로 기일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또 피고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원고의 맨해튼 집이 아닌 전 일정 호텔에서 투숙한 내역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합의 따윈 없다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은경자의 자신감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랬지? 각자 살자 좀. 야, 3년 만에 전화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진로 문제는 좀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3년이든 5년이든 전화하지 말라고. 절로 이해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재판이었죠. 그날 저녁 비싼 밥. 승리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 김지상 최사라 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난 그럴 생각 절대 없어. 은경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유리는 아무것도 못 줘. 김지상이 김세희처럼 내려놓고 나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든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캐치합니다. 이건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번 사건은 미리 맨해튼 집을 재산분할해준 것도 있고 몇 년간 혼인의 실체가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었던 티발씨 사수가 근데 변호사님 사건은 혼인기간이 15년 가까이 되니까 재산분할은 반 가까이 책정될 텐데요? 안 돼. 자신의 이혼에 한해선 절대 못 줘. 지리게 감정적인 변호사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거 잊으셨어요? F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점이었죠. 지금 너무 복수의 감정으로 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며칠 전 외도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얘기야. 상대방을 맨몸으로 만들어달라, 빈털터리로 만들어달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오늘도 은경은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런 복수심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복수? F감성 지대로인 유리에게 우리는 변호사야. 복수는 개인적으로 하시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도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는 있다는 걸 분명히 설명해. 58,000번째 훈수를 갈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경은 그제서야 다시 이성을 되찾고 그래 맞아. 복수야. 분노 게이지를 더욱 올려버리죠. 빈털터리로 몸만 나가게 할 거야. 무조건.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경에게 소장 하나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 내용인즉슨 저 받은 게 너무 설마 사실 차은경이 동료 정우진과 외도 중이라는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주인공이니까. 도대체 왜? 과연 파국의 끝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미친. 드라마 굿파트너 지난번 1, 2화 소개에 이어 3, 4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전 이야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혼과 겹쳐 보이는 그녀만의 아이러니함이 엄청난 몰입도를 유발하는 꿀잼에 처했던 것 같고요. 나오는 사건들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인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굿파트너를 쓴 최윤아 작가가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드라마 굿파트너 3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이고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숭아 봐라. 네?